밤중에 가슴에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잠에서 깬 적이 있나요? 평소와 다르게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극심한 피로를 느낀 적이 있나요? 왼쪽 팔에 오락가락하는 통증을 느꼈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종종 이런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피로, 스트레스 혹은 추운 날씨 때문이라고 치부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우리 몸이 심각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노인들은 심장마비가 이미 일어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몸은 몇 주 전에 신호를 보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신호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에서 심장마비를 겪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이웃, 오랜 친구, 혹은 가족 중 누군가일 수도 있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며칠, 심지어 한 달 전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직감 때문인지, 몸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 때문인지 이 메시지를 듣고 있죠. 이 오디오북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 분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누구도 심각한 심장 문제를 예방할 기회 없이 비상 상황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가장 흔한 8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신호들이지만 당신의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고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몇몇 증상들이 너무 미묘해서 거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면 어떨까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것, 지속적인 불면증, 혹은 갑작스러운 메스꺼움 같은 단순한 것들이 심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무시할 때가 아닙니다. 60세 이상이고 건강을 소중히 여기며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고 싶다면 당신은 올바른 곳에 있습니다. 함께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를 인식하고 각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워볼게요. 심장은 강한 가슴 통증으로만 경고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속삭이죠. 그리고 당신은 그 속삭임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 박사입니다. 지난 30년 이상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반의로 일해 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피로, 통증, 불면증, 그리고 안타깝게도 심장 문제를 겪는 수백 명의 노인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일시적인 증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저를 찾아왔지만 결국 심각한 일이 일어나곤 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신호를 미리 알아차렸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거라는 사실을요. 제가 자라며 의사로서 헌신하기로 선택한 이 산골 마을에서 저는 의학이 처방전과 검사 이상의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세심한 경청, 주의 깊은 관찰, 그리고 무엇보다 예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라고 당부해 왔습니다. 심장은 위험에 처했을 때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속삭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수년간 많은 노인들이 과도한 피로, 걷다가 느끼는 숨가쁨 같은 단순한 증상을 과소평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이는 추운 날씨 때문이라고 했고 다른 이는 속쓰림이라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신호들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다가오는 위험을 모른 채 비상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요. 전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도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건강을 지키며 평온한 삶을 살고 싶으신 걸 겁니다. 확실히 당신은 올바른 곳에 있습니다. 저는 진지함과 따뜻함, 그리고 30년간 노인들을 돌보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함께 심장마비의 사전 신호들을 알아보는 법을 배워봅시다. 이는 단순히 심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경고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생명을요,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진 적 있나요?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예전엔 없던 여기저기 통증이 생긴 모습, 옷을 천천히 입고 커피를 느리게 마시며 조금만 빨리 움직여도 몸이 힘들어하는 느낌이 드는, 그래도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손주들을 반기고 집안일을 돕고 괜찮은 척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무게감, 약함,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서연 선생님, 저는 누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인정하는 건 어렵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느끼는 건 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있고 품위 있게 나이를 먹고 있지만 동시에 실제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 중 일부는 심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산책을 그만두거나 숨이 차서 계단을 혼자 오르지 못하거나 자식이나 손주들과 놀아줄 기운이 없는 분들을 봤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당연하다고 나이 드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게 운명처럼 받아들여질 필요는 없죠. 심장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면 신체 건강 이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독립성, 자존감, 삶의 기쁨까지 영향을 받죠. 갑자기 외출이 줄고 가족과의 대화에서 멀어지고 정원의 식물을 돌보는 일마저 버거워집니다. 예전에 즐거움을 주던 작은 일들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죠. 그러다 점점 고립되고 피로, 나이 혹은 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장은 경고를 보냅니다. 그 경고를 들을 때가 왔습니다. 자신을 돌보는데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건 우리를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게 해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배우고 행동하고 심각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건강을 지킬 시간입니다. 몸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당신이 숨쉬고 걷고 미소 짓도록 매일 일하는 몸입니다. 이제 당신이 몸의 말에 귀 기울일 차례입니다. 몸의 특정 신호를 무시하면 심장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히고 심지어 기억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피로나 속쓰림 정도로만 생각하다 너무 늦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손상을 되돌리기엔 늦은 경우가 많았죠. 심장마비는 큰 소리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미묘한 증상들로 서서히 다가오죠. 많은 이들이 나이 때문이라고 오해하는 증상들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건강 이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시간도 잃을 수 있죠. 심장이 관심 부족으로 고통받기 시작하면 점점 약해집니다. 하루하루 돌보지 않으면 혈관이 좁아져 혈액 흐름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심장마비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 기억력이 저하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심한 경우 심각한 인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적시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 있었을 문제들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제 머릿속에서 지어낸 거라고 생각했어요. 혹은 너무 피곤해서 그냥 더 쉬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심장은 계속 과도한 노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휴식 없이, 도움 없이. 결국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이미 심각한 손상이 진행된 후였죠. 상상해 보세요. 숨이 차서 계단 오르기를 멈추고 손주들과 산책을 그만두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줄입니다. 처음엔 평범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더 나쁜 건 이 고립이 신체적일 뿐 아니라 감정적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게 무시했던 작은 신호에서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몸의 경고를 무시하는 건 조용한 위험이 아니라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건 거의 항상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점입니다. 집 안에서 촛불이 켜져 있고 연기가 나는 걸 보면 무시하지 않겠죠.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달려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몸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멈추고 귀 기울일 때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이런 증상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위험은 그 증상이 저절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박민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7세의 그는 안동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평생 대장장이로 일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했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두 자녀를 홀로 키웠습니다. 은퇴 후에도 멈추지 않고 늘 일로 몸과 마음을 바쁘게 유지했죠. 하지만 약 2년 전 그는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푹 잤는데도 피곤하게 일어나고 집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었으며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가슴에 미세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몸이 휴식을 원한다고 생각해 일의 강도를 낮췄습니다. 시장에 가는 걸 멈추고 명상을 하러 가던 불교 사찰까지의 산책도 그만뒀죠. 서울에 사는 그의 딸은 전화로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빠가 더 느리고 멀게 느껴졌어요. 괜찮냐고 물으면 항상 괜찮아, 걱정 마라고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던 중 그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가슴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급히 근처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조용한 심장마비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손상은 이미 몇 주 전부터 쌓여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더 일찍 병원을 찾았다면 이 모든 걸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몸에 신외귀 기울이고 정기적으로 의사를 방문하며 식단을 조절하고 매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뭔가 이상할 때 무시하지 않게 됐죠. 이제 69세인 그는 집 근처 강까지 숨가쁨 없이 걸을 수 있고 손주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집에서 간단한 수리 작업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는 더 조심하며요. 이건 박민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끝날 필요는 없습니다. 제때 돌보면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심장은 경고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변화를 만들 기회를 얻습니다. 많은 이들이 심장을 돌보는 유일한 방법은 강한 약이나 복잡한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가정의로 일하며 저는 항상 그렇게 멀리 갈 필요는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때로는 일상에서의 작은 조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차이를 만들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고 자연스럽고 매우 강력한 방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단 3분의 1 기술로 심장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더 가볍고 건강한 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의식적인 호흡 혹은 한국에서 우리가 부르는 고요한 심장의 호흡입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장비나 처방전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치료가 아니라 예방입니다. 몸이 균형을 잡고 휴식하며 서서히 힘을 회복하도록
올바른 신호를 보내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 숨이 빠르고 얕아지는 걸 느끼셨나요? 이는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 몸의 안전과 평온의 신호를 보냅니다. 심장은 그 신호에 응답하죠. 시간이 지나면 이 연습은 혈압을 낮추고 피로를 줄이며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당신의 호흡이라는 단순한 것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이건 의학적 상담, 검사, 전문적인 지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아무것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신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제 노인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에 이 호흡을 시작했어요. 몇 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느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았죠. 자연스럽게 건강을 돌보고 싶다면 이게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적은 아니지만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건 당신 안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호흡은 항상 당신을 돕기 위해 거기 있었어요. 이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이제 함께 심장을 부드럽게 돌보는 이 간단하고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볼게요. 숨 쉬는 것 같은 간단한 게 어떻게 심장을 도울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답은 현대의학의 발견과 수세기 동안 한국의 명상 및 자연치유 대가들에게 전해진 지혜에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호흡은 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곤하거나 불안할 때 빠르고 얕게 숨을 쉬면 몸은 위험에 처한 것처럼 경고 신호를 받습니다. 이는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올리며 몸을 지속적인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하지만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이는 휴식, 회복, 평온을 담당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전통에서는 심장이 단순히 혈액을 펌프질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심장은 감정, 생각, 그리고 우리 안에서 순환하는 에너지에도 반응합니다. 한국 남부의 불교 승려들은 신체적,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의식적인 호흡과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들은 심장도 몸처럼 침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런 생각은 의학 연구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면 뇌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심장이 이완되고 혈압이 낮아지며 마음이 맑아집니다. 이 모든 건 단순한 동작으로 이루어집니다. 들이쉬고 몇 초간 멈추고 천천히 내쉬는 거죠. 마치 매일 몸에 작은 평온의 순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과 고대 지혜의 결합은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심장 돌보기가 복잡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늘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왜 효과가 있는지 알았으니 이 연습을 일상에 간단히 적용하는 정확한 단계를 알아볼게요. 이제 함께 고요한 심장의 호흡을 연습해 봅시다. 간단하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매우 강력한 기술입니다. 편안한 곳에 앉거나 누워서 척추를 곧게 하고 팔은 몸 옆에 느슨히 내려놓으세요. 집중이 잘 된다면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천천히 숨을 쉬어 볼게요. 1단계, 코로 천천히 들이쉬기.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살을 세세요. 공기가 콧구멍을 통해 들어와 가슴으로 내려가며 배를 살짝 부풀리는 느낌을 받아보세요. 무리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공기가 흐르도록 두세요. 어깨는 긴장 없이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2단계, 2초간 멈추기. 숨을 들이마신 후 2초간 배에 공기를 머금으세요. 이 순간 몸 안으로 주의를 돌리세요. 자세, 손의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사이의 짧은 균형의 순간입니다. 2초. 그리고 이제 3단계.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기. 촛불을 조심스레 끄듯 입으로 천천히 공기를 내뱉으세요. 6을 세면서 내쉬세요.
이렇게 길게 내쉬면 몸에 이완 신호를 보내 심장 박동을 진정시킵니다. 이 주기를 3번 더 반복하세요. 코로 들이쉬고 멈추고 입으로 내쉬세요. 매번 몸이 느려지고 에너지를 회복하며 균형을 되찾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시도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 연습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마음이 산만해져도 걱정 마세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요. 이건 자기 자신을 돌보는 연습입니다. 따뜻함으로 할 만한 가치가 있죠. 가능하다면 하루에 2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와 밤에 잠들기 전에 연습해 보세요. 이는 심장을 더 가볍게, 마음을 더 평온하게 만드는 큰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제 2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작은 발걸음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대전에서 은퇴한 교사인 김혜원 여사 64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늘 활동적이었고 책을 읽고 십자말 풀이를 하며 정원의 식물을 돌보는 걸 즐겼습니다. 하지만 약 1년 전 집 근처 빵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죠. 짧은 거리에서도 숨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피로하거나 더운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언니를 방문하러 2층 계단을 오르다 강한 가슴 압박감을 느끼고 몇 분간 앉아서 숨을 고러야 했습니다. 걱정이 된 그녀는 의사와 상담을 예약하고 할머니,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막내 손자의 조언도 들었죠. 아침마다 고요한 심장의 호흡을 연습하고 정기 검진을 받고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숨가쁨 없이 계단을 오르고 개인 교습을 다시 시작했으며 이렇게 깨어있고 활기찬 느낌은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너무 늦기 전에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죠. 다른 사례는 부산에 사는 71세의 전 공무원 이장훈 씨입니다. 그는 항상 고혈압이 있었지만 약만 먹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밤 차가운 땀과 왼쪽 팔에 무거운 느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다행히 깨어있던 아내가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는 조용한 심장마비를 겪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몇 주 전부터 신호가 있었던 거죠. 그 사건 이후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당신이 방금 배운 호흡 명상을 시작하고 혈압을 더 잘 관리하며 자녀와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는 자랑스럽게도 지역 사회의 다른 노인들에게도 주의 깊은 호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예외가 아닙니다. 제때 행동하기로 결심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심장은 경고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변화를 만듭니다. 고요한 심장의 호흡 기술을 배웠으니 일상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습관으로 돌봄을 강화해 봅시다. 이 습관들은 큰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작은 조정입니다. 하나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노인 환자들이 이 습관을 들인 후 부기가 줄고 소화가 좋아졌다고 말했죠. 따뜻한 물은 아침에 신진대사를 자극하고 하루를 준비하게 합니다. 또 중요한 건 잠들기 전 블루라이트 노출을 줄이는 겁니다. 요즘 많은 노인들이 늦게까지 휴대폰이나 TV를 보지만 이 빛은 수면을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끄고 수면의 질이 나아지는 걸 확인해 보세요. 부드러운 스트레칭도 매우 유익합니다. 뻣뻣한 몸은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거나 잠들기 전에 팔, 다리, 등을 가볍게 스트레칭할 것을 권합니다. 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육에 약간의 긴장이 느껴질 정도로 통증 없이요. 이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쌓인 긴장을 풀어줍니다. 하루 종일 수분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심장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수분이 필요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지는 마세요. 하루 동안 조금씩 마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가벼운 자연식으로 식사하세요. 기름진 튀김은 피하고 집에서 만든 수프, 찐 채소, 현미를 선호하세요. 작은 식이 선택이 심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히 보내는 시간을 가지세요. 창밖을 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새소리를 들으며요. 이 짧은 휴식은 지친 심장에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몸은 움직임이 필요하지만 회복을 위해 고요함도 필요합니다. 이런 습관들은 단순한 일상에서도 누구나 채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점은 이를 실천하며 매일 건강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고 부담 없이 따뜻함과 주의로요.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오직 당신만의 순간입니다. 멈춤, 자신과의 연결, 심장을 돌보는 순간입니다. 서두를 필요도 부담도 없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호흡만 있으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조용한 곳에 편안히 앉거나 누우세요. 손을 무릎 위나 몸 옆에 내려놓으세요. 집중이 잘 된다면 눈을 감아도 좋아요. 이제 함께 숨을 쉬어볼게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살을 세세요. 공기가 부드럽게 들어오며 폐를 채우고 몸에 에너지를 가져오세요. 2초간 멈추세요. 공기를 몸 안에 느끼며 그리고 이제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바람에 나무잎을 날리듯 모든 긴장, 모든 피로를 내보내며 끝까지 내쉬고 새로움을 위한 공간을 만드세요. 한 번 더 코로 들이쉬며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고 2초간 멈추고 더 천천히 내쉬며 한 번 더 이완하세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것, 손이 편안히 놓여 있는 것, 더 차분해진 호흡, 그리고 조용히 서두르지 말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나를 돌본다. 나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 나는 건강과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 말을 필요할 때까지 반복하세요. 이건 진실입니다. 마음이 산만해지더라도 걱정 마세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움직임에 그리고 몇 주기 더 이어가세요. 매 호흡은 균형으로 가는 한 걸음입니다. 매일은 새로 시작할 기회입니다. 다 끝났다고 느끼면 천천히 눈을 뜨세요. 팔을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이 평온한 느낌을 간직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심장을 새롭게 돌보기 시작한 첫날입니다. 이 만남은 여기서 끝나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도를 가지고 숨 쉬며 심장을 따뜻하게 돌보는 새로운 방식의 시작이죠. 여기까지 오셨다면 당신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건강, 삶,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죠. 그건 이미 큰 승리입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루 15분의 의식적인 호흡만으로도 상상 이상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매일 자신을 돌보는데 현존하는 거죠. 심장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경고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 소리를 듣는 법을 알죠. 신호를 인식하고 뭔가 이상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죠. 그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요, 이 순간이 약간의 위안, 명료함, 혹은 당신이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었다면 이걸 이어가시길 권합니다. 이 말씀을 특별한 누군가와 나누세요. 친구, 이웃, 가족 중 누군가 이 말을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정보를 나누는 단순한 행동이 깊은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과 사랑으로 돌보는 방법을 계속 찾아가세요.
잘 사는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품질 있게, 에너지 있게 연결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 자신을 많이 아끼세요. 그리고 따뜻하게 숨 쉬세요.